뛰어난 오감, 놀라운 직감, 대한민국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효욱 작가님, 전 작가의 시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표성우님, 전효욱 의원님 오늘 오렌지처럼 상큼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전효욱 정봉주도 춤추게 한다. 옥봉 자매도 춤추게 한다. 아, 옥봉 남매 뭐죠? 드디어 성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시는군요. 어쩐지 예. 저한테 그랬어요. 잘 따르더라. 여동생처럼. 자, 오늘의 시선 어디로 향하셨어요? 아, 어제 이제 우리 SNS를 달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송영길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예. 이 김군자 할머님의 이 빈소에. 빈소에서 이제 엄지척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예. 그래서 뭐 그 두 분은 워낙에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아서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예. 같고 더위를 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코멘트.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예. 하물며 이렇게 국회의원인 분들도 거기서 이제 엄지척을 할 정도면 너무 이 가슴 아픈 본질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어떤 점에서 떳떳한가 한번 예. 스스로 묻고도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김군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 성노예로 정말 피해자로서 가혹한 일을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우와 예의를 지켰는가 또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남성 위주였잖아요. 예. 뭐 이 환향녀라는 것도 환양년으로 둔갑을 시켰던, 그러니까 이 끌려가가지고 몸을 씻으면은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얘기했는데도 일반 유교의 그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고향을 떠난 여성들 그 가슴 아픈 일을 환양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군요. 그래서 그게. 환향녀였어요. 환향녀.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가슴 아픈 일을 했는가.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였던 할머니들이 이제 김군자 할머님께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셔서 37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일본이 또 미소를 짓고 있겠구나.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그냥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살아서 그 처참하고 정말 이 참혹한 일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점에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 시간은 일본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괴롭겠죠. 왜냐하면 이 정봉주 쇼에서는 즐겁게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보면 한번 비틀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웃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외교에도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일본한테 이렇게 껄끄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난번 박근혜 전 정부 때 일본의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김군자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제 김군자 할머님의 이제 성함을 보면 군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 그 발음이죠. 이름이죠. 꼬. 그러니까는 무슨 꼬. 네, 키미코가 되겠죠. 뭐 이게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그 이름 자체로서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해자들을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선고문의 주인공이었던 피해자였던 권인숙 씨라든가 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데 이 피해자들이 자신이 이 당했던 거를 고백한다는 거는 가해자가 나의 죄를 그 자백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떠올려야죠. 그 그러니까요. 고통이 다시 재현되죠.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고백이라는 거는 우리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고백하는 거는 그 상황으로 다시 자기가 들어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우리는 상처에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의회라든가 또는 수요 집회 수많은 그 증언대에서 이 김군자 할머님은 하루에 이제 20명, 예. 많을 때는 50명까지도 내가 상대를 했었다. 그리고 17세의 나이에 끌려가서. 그렇죠. 17세 나이에 끌려가서 20살 때까지 3년 동안 그 짓을 당했고 그다음에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해서 왼쪽 귀가 안 들려서 평생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네.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분은 국가 배상금으로 받은 2억 6천만 원까지 예. 기부를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처음 받았던 1억 원은 기부를 해서 동백장 훈장을 받으시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용기 있었고 담대했었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더 용기 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신 더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거든요. 예. 그걸 기억하라는 정말 유언을 이 평생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23일 오전 8시 4분에 나눔의 집에서 별세하셨는데 평생 소원은 살아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었다. 네. 다른 거 그러셨죠. 없다. 예, 사과를 내가 받고 원하는 건 싶었다. 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근데 전혁 의원님께서는 네. 일본군 성노예 네. 누구보다도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가장, 했죠. 예, 네, 가장 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니 저기 정상적이에요 제가. 예.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저는 그 일본에 갔을 때 일본군 성노에 대해서 다 모르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제 90년 12월에 예. 그 중앙대학교의 그 요시미 교수가 이 자료를 일본에 이제 한 도서관에서 이 발견을 해갖고 그게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특파원이어 그걸 취재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런 진짜 모르고 사실을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 그게 그 아사히 신문에 이제 크게 돼서 특별히 됐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나자마자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이거는 거짓이다. 일본은 그런 추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요시미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일본의 이제 적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뭐 다른 언어로 하지만 이지메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그 역사적인 증언을 한 그 자료를 찾은 요시미 교수를 오히려 이 고발을 하고 이지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인식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사실은 없어요. 과거는 물에 씻겨 흘려보내자.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두 번째는 왜 할아버지가 한 일을 손자 손녀한테 그 죄를 묻느냐. 손자 손녀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가엾지 않느냐.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의 이런 역사 의식은 독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저는 일본의 어떤 지리적인 요인도 컸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섬이 갖고 있는 폐쇄성, 그 다음에 배타성, 그 다음에 예. 섬에서는 섬 나름대로의 그 규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늘 우리는 이제 시마구니 곤조라는 말을 써요. 예. 이게 이제 일본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섬 나라의 근성, 섬 나라의 버릇, 뭐 이렇게. 시마구니 곤조. 예, 우리도 왜 곤조있다 이런 말 곤조있다. 가끔 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국제화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의 룰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일본의 상식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포스트 내셔널리즘, 예. 즉 이제 민족주의 내 후기 민족주의가 예. 되고 있는 일본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한테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마뉴엘 다트라는 그 독일의 이제 인류학자인데 예. 이제 역사적인 거를 이제 파헤치는 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일본 사회에 이제 아주 호소력 있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일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일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이제 잘 아는 오다쿠라는 말 있잖아요. 예, 오다쿠. 스스로를 뭐 히키코모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오다쿠, 히키코모리 이런 식으로 고립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똘똘 이 어떤 누에고치처럼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오다쿠가 예. 되지 말라. 우리 표현으로 요즘 이제 덕후라고 하는 표현들로 많이 그렇죠. 좀 긍정화시키는 네. 표현인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이 세계의 외톨이가 되어 버린다. 이러면서 세계의 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는 절대로 강제 동원 일본군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한 그렇죠. 번도. 그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요. 근데 일본은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늘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도 이제 200만의 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난징 그 성민들이 이제 아주 가혹하게 죽었다. 이거를 예. 무슨 200만이냐? 22만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일본 22만은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22만도 큰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냐 예. 이랬더니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아그네스 찬이라고 이제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써갖고 예. 당시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하고 일부러 만나기도 했어요. 클린턴 그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만나겠다 해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제 일본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일본 우익의 협박에 못 이겨갖고 자살을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 이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의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언젠가는 인간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백수를 예. 누리신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뒤에도 돌아가신 것이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증언을 그대로 옮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뭐 김학순 할머님의 방, 김군자 할머님의 방 이래서 그분들의 역사, 그분들의 증언을 요즘 뭐 홀로그램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다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나라를 만든다는데 저는 그 첫걸음이 이런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대를 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셔도 돌아가시지 않은 우리의 그렇죠. 살아있는 역사를 그렇죠. 만들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격하게 네. 공감되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상을 하면서 네. 최종적 불가역적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박근혜 예. 저 정권에서 쓰자고 일본 군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귀가 잘못 들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마 일본은 아마 그냥 좋아가지고 아마 다리를 덜덜 떨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아마 책상 밑에서 박수를 막 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국가의 지도자는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역사 인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한 이 지성적인 지도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 인식이 얇았던 거죠. 얕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이 문제를 아주 이렇게 좋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할머님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무리 지을 일인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10억엔이라는 정말 푼돈에 물론 돈은 액수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어떻게 또 그 정도에 전 할머니 한 분 한 분에 10억엔을 드린다 하더라도 전 그거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사죄가 없으면 아베가 무릎 꿇고 할머니 한 분 한 분께 사죄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국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뭐 누에고추처럼 또아리 트지 말고 그럼요. 세계로 나오려면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렇죠. 세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말하자면은 독일과는 달리 여전히 전범 국가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저는 유폐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범 국가라고 하는 감옥에 네.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네. 그러니까 아베가 문을 스스로 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안 했어. 나는 몰라. 근데 안 했어도 기가 막히지만은 몰라도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박근혜 전 정권이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꺼낼 수가 있었는지. 표현도 일본 표현이에요. 불가역적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뭐 통속의 염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아주 그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예. 왜 우리가 아니 우리도 불가역적 통속의 염 하면 그게 뭔 말이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시간이 표현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30초, 1분, 5분 정도. 응?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사죄의 언어로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이럴 때는 알아듣기 쉬운 말. 예. 진짜 금방 느껴지는 말로 해야지 그게 예. 사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본이 참 교활하고 영악한 예. 언어를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해준 우리 정부가 잘못인데 지금이라도 그거를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그러면 한국 너희들하고 해가지고 이 다 조약까지 맺고 협의까지 하고 뭐 국가적으로 뭐 했는데 그럼 너희하고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런 비난과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면서도 해야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겪으면서 아 이렇게 잘못하면은 한 국가 지도자와 관료들이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두고두고 고통을 겪는구나. 이거를 예. 또 우리 후세들에게 저는 공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전혁 의원님과 함께하는 전 작가의 시선으로 보는 정치. 의원이라고 샵 좀 10 얘기 좀 하지 예? 않으면 안 돼요? 의원이라고요? 하지 마요. 전 작가라 그래요? 네네. 지금 알겠습니다. 의원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의원이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다. 아, 네. 아니, 뭐 해병대는 그렇지만. 샵 1035 단문 50원 네.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자님 위안부 할머니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평생 아픔으로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분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 그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아, 그럼요. 9977님 전혁 작가님 말씀대로 위안부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자수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네. 저는 전 작가님의 이런 관점과 이런 표현에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위안부 네. 할머니들 그 일본군 성노예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로 없을 수 없는 건데 예. 오히려 그 진보 진영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어요. 예. 사실은 이 정대협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종군위안부라는 할머님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아주 열심히 수요 집회됐던 분들도 사실은 성향으로 보면 진보 쪽인데 성향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없죠. 일이죠. 예, 의미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이 더 열심히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한테는 사실 친인이라는 딱지가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할까요? 이거를 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일본하고 한 이 일본군 성노예 합의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아니 보수의 개념과 가치 이게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유린당한 거고. 그럼 또 우리 국가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이 사실 37년에 이제 그 우리 여성들을 17살부터 23살까지 예. 여성들을 끌고 가서 그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 일본 군들이 만주에서 그 중국 여성들을 막 겁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일본이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우리 여성들을 글로 이제 보낸 거예요. 중국 여성들을 겁탈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대체제로. 자, 이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말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17부터 23살까지니까 이 여성들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안 되고 정말 무슨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가상이라든가 레트로를 할 경우에 뭐 1955년에 뭐 이렇게 10년만 더 있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가임기의 여성을 다 글로 보내서 그래서 그야말로 조선인에 대한 인종말살 정책, 제노사이드였던 거죠. 예. 간단하게 지금 강경화 네. 장관은 재협상 의지가 강한데 네. 이 일본도 잘하시고 네. 그런데 팁을 재협상이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팁을 간단하게 좀 주시면. 저는 일본에게 이제 재협상 의지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는 외교적인 언어로 계속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여성이고 또 유엔에서 이제 소수자, 약자, 전쟁에서의 난민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난민들은 거의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이제 상징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재협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소녀상을 꾸준히 세우고 그리고 이 기념관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나서서.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들 중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러면서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 네덜란드도 당사자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연구의 지원들도 전 했으면 좋겠어요. 소녀상의 전 세계화. 네. 전 세계로 확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2140님 위안부 할머니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졸속 한일 위안부 합의 꼭 재협상되었으면 합니다. 7004님, 여웅누님. 자, 마지막으로 전 작가님,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골치 아프거나 가슴 아프고 아주 참혹한 과거가 아닙니다. 남성들에게는 할머님. 의 일이었고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죠. 그래서 잊는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가장 죄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슴속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은 김군자 할머님은 저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예. 우리 가슴속에서는 영원히 예. 살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군자 할머님 이 소식을 못 들은 청취자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지금 듣고 나 빈소도 못 가봤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빈소도에 가시면 더 좋겠지만 아마 오늘 상이 끝났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녀상이나 예. 수요 집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대사관에서 하는. 저는 예. 이제 몇 차례 가봤는데 그 자체가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하니까요. 보수 진보 이런 이념 없어요. 없어요. 다 국민이에요. 네,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영을 떠나서 하나가 돼서 소녀상을 뭐 일본을 너무 자극하는 뜻에서 대사관 앞에 둘 필요는 없지만 요소에. 소녀상의 외국에도. 전 세계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네. 그분 할머님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새긴 소녀상도 기념관에 이렇게 쭉 진열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140님 아까 소개했고요. 권소희님 너무 맞는 말씀만 하십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손은정님 홀로그램 등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자는 의견 진짜 공감합니다. 아까 7003님 소개하다 말았는데 여기는 청주예요. 더운데 고생하셔요. 저 청주에서 산 적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저는 좋아하는 도시예요. 제가 참. 저도 청주를 좋아해요. 네. 예, 청주 술. 아름다운 곳이죠. 점잖고. 예, 청주 사람들 다 아주 좋은데. 좋은 분들. 근데 또 두 도시는 네. 격하게 또 그 경쟁도 해요. 청주하고 충주는. 그래도 충청북도에 예. 충주와 청주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김군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 성노예로 정말 피해자로서 가혹한 일을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우와 예의를 지켰는가 또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남성 위주였잖아요. 예. 뭐 이 환향녀라는 것도 환양년으로 둔갑을 시켰던, 그러니까 이 끌려가가지고 몸을 씻으면은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얘기했는데도 일반 유교의 그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고향을 떠난 여성들 그 가슴 아픈 일을 환양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군요. 그래서 그게. 환향녀였어요. 환향녀.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가슴 아픈 일을 했는가.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였던 할머니들이 이제 김군자 할머님께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셔서 37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일본이 또 미소를 짓고 있겠구나.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그냥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살아서 그 처참하고 정말 이 참혹한 일을 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데 이 피해자들이 자신이 이 당했던 거를 고백한다는 거는 가해자가 나의 죄를 그 자백하는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예. 당연하지 않겠어요? 떠올려야죠. 그 그러니까요. 고통이 다시 재현되죠.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고백이라는 거는 우리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고백하는 거는 그 상황으로 다시 자기가 들어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우리는 상처에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의회라든가 또는 수요 집회 수많은 그 증언대에서 이 김군자 할머님은 하루에 이제 20명, 예. 많을 때는 50명까지도 내가 상대를 했었다. 그리고 17세의 나이에 끌려가서. 그렇죠. 17세 나이에 끌려가서 20살 때까지 3년 동안 그 짓을 당했고 그다음에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또 모진 고문을 당해서 왼쪽 귀가 안 들려서 평생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분은 국가 배상금으로 받은 2억 6천만 원까지 예. 기부를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처음 받았던 1억 원은 기부를 해서 동백장 훈장을 받으시기도 해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점에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 시간은 일본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괴롭겠죠. 왜냐하면 이 정봉주 쇼에서는 즐겁게 우리 정치를 어떻게 보면 한번 비틀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웃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정치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외교에도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일본한테 이렇게 껄끄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난번 박근혜 전 정부 때 일본의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김군자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제 김군자 할머님의 이제 성함을 보면 군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 그 발음이죠. 이름이죠. 꼬. 그러니까는 무슨 꼬. 네, 키미코가 되겠죠. 뭐 이게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그 이름 자체로서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피해자들을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선고문의 주인공이었던 피해자였던 권인숙 씨라 썼죠. 그러니까 용기 있었고 담대했었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더 용기 내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신 더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정말 유언을 이 평생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23일 오전 8시 4분에 나눔의 집에서 별세하셨는데 평생 소원은 살아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었다. 네. 다른 거 그러셨죠. 없다. 네, 사과를 내가 받고 원하는 건 싶었다. 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근데 전혁 의원님께서는 네. 일본군 성노예 누구보다도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가장 했죠. 가장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니 저기 정상적이에요 제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저는 그 일본에 갔을 때 일본군 성노예에 대해서 다 모르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제 90년 12월에 그 중앙대학교의 그 요시미 교수가 이 자료를 일본에 이제 한 도서관에서 이 발견을 해갖고 그게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특파원이어 그걸 취재를 했는데 아니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이런 진짜 모르고 사실을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게 그 뛰어난 오감 놀라운 직감 대한민국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효욱 작가님 전 작가의 시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표성우님 전효욱 의원님 오늘 오렌지처럼 상큼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전효욱 정봉주도 춤추게 한다. 옥봉 자매도 춤추게 한다. 옥봉 남매 뭐죠? 드디어 자매가요? 성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시는군요. 어쩐지 저한테 그랬어요. 잘 따르더라. 여동생처럼. 자, 오늘의 시선 어디로 향하셨어요? 어제 이제 우리 SNS를 달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송영길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이 김군자 할머님의 이 빈소에서 이제 엄지척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서 뭐 그 두 분은 워낙에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아서 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위를 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코멘트.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하물며 이렇게 국회의원인 분들도 거기서 이제 엄지척을 할 정도면 너무 이 가슴 아픈 본질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어떤 점에서 떳떳한가 한번 스스로 묻고도 싶